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이제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회복시키는 건강 유지 유전자를 깨워서 어떤 난치병이라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두 가지 환경, 하나는 육체의 환경, 하나는 이제 마음의 환경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자, 집돼지를 육체를 갖다가 자연으로 바꾸는 그런 환경을 선택함으로써 집돼지가 산돼지가 되었다. 우리 사람도 자, 지난 시간에 뉴욕에서 오는 많은 병 보따리를 가지는 환자가 그렇게 자연의 환경으로 바꾸니까 즉시 모든 병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그 짐승들은 육체의 환경만 바꿔도 유전자가 변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해갖고 되질 않아요. 이제 이와 관련돼서 마음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우리 후성 유전학의 가장 큰 이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그 코끼리 이야기가 이 마음의 환경과 관련돼서 유명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지금은 코끼리의 상아 아시죠? 하얀 상아. 그 상아가 안 나오는 그런 코끼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의료봉사 때문에 아프리카를 여러 번 갔는데, 케냐의 나이로비에 가면은 그 자연사 박물관에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제 뼈를 진열을 해놨는데, 요즘 코끼리들은 이제 상아가 안 나오는 코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류 역사에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자, 코끼리들은 또 낙타와 코끼리들은 아주 머리도 영리하고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그 동료가 죽게 되면은 막 슬퍼하고 울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기린이나 얼룩말이나 이제 이런 그 동물들은 사자가 새끼를 물어가도 그냥 조금 있다가 뭐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코끼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코끼리의 그 상아를 채취하려고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밀렵꾼들이 이제 코끼리를 많이 이제 죽여버렸습니다. 특히 모잠비크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면서 반란군들이 이제 군사 자금으로 쓰려고 코끼리들을 많이 죽여가지고, 한 70년 전에 코끼리가 아프리카에 한 500만 마리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3, 40만 마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끼리들은 이제 상아가 아주 자랑스러운 건데, 코끼리 마음에 밀렵군이 이제 탕하고 총을 쏴가지고 코끼리가 이제 쓰러져 피 흘려 죽으면은, 이제 밀렵군이 상아를 채취해 가게 되면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다 숲속으로 코끼리 떼들이 도망갔다가 이제 사냥꾼이 떠나면은 슬금슬금 기어 나와가지고서 그 죽은 코끼리 시체 옆에서 막 운다는 것입니다. 코로 피를 닦아주면서. 그런데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져 버렸어. 코끼리는 영리해가지고 상아가 있으면 이렇게 총 맞아 죽겠구나.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나나 내 새끼들이 상아가 안 나오면 좋겠다. 이러한 그의 믿음이 상아를 재생시키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딱 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상아가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서 코끼리의 슬픈 유전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보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공처럼 개발된 근처에 있는 코끼리들은 거의 95%가 상아가 안 나오고, 저리 먼 사람이 흔적이 별로 들어가지 않은 깊은 산 속에 킬리만자로라든가 이런 쪽에 깊은 산 속에 있는 코끼리들은 아직도 상아가 많이 나오는데, 코끼리가 이렇게 상아가 안 나오는 것은 코끼리가 뭘 믿느냐,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왜 암이 생기냐 하면은, 사람 마음에 기쁨과 이제 즐거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기가 막혀서 못 살겠다, 더러워 죽겠다, 안 살고 싶다,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죽어버리고 싶다,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이렇게
절망과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면 즉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알아요. 아,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유전자 중에서 우리는 날마다 암세포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자, 우리 한국에 어린애들 1살부터 9살 사이에 어린애들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암입니다. 자, 엄마 태중에서부터 암이 생겨요, 지금. 산모들 탯줄을 잘라보면은 화학 물질이 180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 이 산모의 음식 습관이라든가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이 피를 오염시켜가지고 그대로 유입돼가지고 많은 병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보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암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암 환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암은 날마다 생겨요, 누구나. 그런데 즉시 암을 잡아먹는 면역세포, T세포나 NK세포가 즉시 잡아먹어버려요.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즉시 체포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암 환자는 그 T세포나 NK세포가 작동을 못해. 암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암이 생기더라도 잡아먹지를 못해요. 그래 암세포가 쌓이게 돼. 암세포가 손가락끝만하게 생기게 되면 암세포가 수백조 개가 쌓인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까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신념을 갖게 되면 아, 몸뚱아리 주인이 안 살고 싶다거구나. 그러려면은 자, 주인을 도와주려면은 암세포가 있어도 안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T세포나 NK세포 스위치가 꺼져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다 밝혀진 것입니다. 자가 면역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루푸스라든가 뭐 수많은 자가 면역질환은 자기의 그 T세포나 NK세포, 자, 세균이나 암을 잡아먹어야 될 자기를 방어하는 파수꾼 같은 그 NK세포나 T세포가 자기 안에 있는 관절이라든가 조직을 적으로 오해해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것보다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해요. 그런 경우는 대개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거나 갈등이 많거나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를 못났다고 믿거나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유전학에서 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육체적인 환경을 어떻게 자연에 맞도록 바꾸냐,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그 다음에 감사와 희망.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랑 대신에 자, 미움과 감사 대신에 원망과 기쁨 대신에 슬픔과 희망 대신에 절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유전자가 켜지냐 꺼지냐를 결정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란성 쌍둥이, 자,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낳는데 두 아이가 5, 6세 됐을 적에 엄마가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서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알아 누워가지고 자녀들 그 음식을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쌍둥이는 아,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 라고 엄마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는 쌍둥이가 있었고, 한 쌍둥이는 아, 이제 엄마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평을 하게 되고 우리 엄마가 혹시 꾀병을 앓는지도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가 봐 하라고 부정적인 마음의 선택을 하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쌍둥이가 자라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그 긍정적 선택을 하는 쌍둥이, 엄마는 사랑한다라고 엄마를 이해하고 하는 긍정적 선택을, 마음의 선택을 하는 쌍둥이는 다 건전하게 성장을 해서 자,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정적 선택을 하는 쌍둥이는 나이가 먹었고 계속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우리 뇌에서는 이제 행복 물질, 행복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 호수나 푸른 하늘을 보면 좋다 그러면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면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막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우리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만족감이 있잖아요. 배고팠을 때. 그러면은 CCK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CCK란 말은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고 하는 걸 줄여서 담낭이 음식이 들어올 적에 쓸개물을 소화액을 착 짤 때
그때 그 쓸개를 수축시키는 호르몬이 콜시스터란 말은 담낭이란 말이에요. 담낭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을 CCK인데 그게 분비가 될 때 만족감이 일어나요. 잠을 자려고 누워서 잠이 오게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엔돌핀보다 더 강력한 기쁨과 환희심을 주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도파민이 부족하면은 우리 파킨슨병 오잖아요.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정말 아주 최고의 기쁨을 주는. 우리 어떤 분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최고 기쁘다. 그러면 도파민이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쳤는데 합격이 됐어. 와, 기쁘다. 그러면 도파민이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보다도 더 극치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성들에게는 안 나오고 여성에게 최고의 극치감을 주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제 옥시토신은 이제 자궁을 수축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자, 산모가 아기를 잉태해가지고서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걸 분만을 해. 그럴 때 이제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은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안고 있을 때의 그 행복감은 최고의 극치감의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내 생명을 다해줘도 아깝지 않겠다는 그러한 그 사랑의 행복감. 이러한 행복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아까 부정적 선택을 한 일란성 쌍둥이는 그 행복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가 딱 스위치가 꺼져버렸어요. 예. 왜? 부정적 선택을 했어요. 자, 엄마에 대해서 어땠어요? 사랑 대신에 미움, 감사 대신에 원망, 기쁨 대신에 슬픔, 희망 대신에 절망을 선택을 하니까 유전자가 딱 꺼져버려요. 오늘 이제 병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의 선택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중요해요. 자, 유전자는 똑같아요. 그 얘기가 태어날 때. 그럼 이제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타고날 때 유전자가 그대로 계속 된다면요. 성인이 돼가지고 쌍둥이들이, 일란성 쌍둥이들이 어떻습니까? 골밀도 검사하면 골밀도 똑같아야 되고, 키도 똑같아야 되고, 얼굴 모양도 같아야 되고, 또 병이 걸리는 것도 똑같은 병이 걸려야 되고, 음식에 대한 기호도 똑같아야 되고, 그런데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생활 습관을, 마음의 선택을, 그 다음에 음식의 선택을, 생활 방식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유전자를, 병적 유전자를 깨워가지고 병을 만들 것이냐, 병적 유전자를 잠들게 하고 건강 유지 유전자를 깨워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노먼 커슨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분이 불치병인 강직성 척추염에 이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많은 의사들이 미국의 최고 VIP예요. 미국의 세터데이 리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사 잡지의 이제 편집장인데, 이제 많은 유명한 의사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고칠 가능성이 없다. 한 3개월 정도 되면 사망하겠다. 그 강직성 척추염이 심하게 되면 고통도 심하지만은 불치병입니다. 우리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그래 이제 노먼 커슨스가 죽기로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내가 죽을 바에는 슬퍼하고 절망 속에 있다가 죽을 게 아니라 웃다가 죽자. 그래가지고 조용한 방을 하나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건전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희극, 그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 빈이라고 영국의 희극 배우의 비데오를 많이 갖다 놓고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보면서 계속 웃고 웃기로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웃음이 안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웃다가 죽자고 이렇게 웃기를 했는데, 죽기로는 이제 석 달이 됐는데 죽는 게 아니라 병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의 그 체험담을 이제 쓴 책이 질병의 해부학, The Anatomy of Illness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질병의 해부학 책이 영국의 유명한 이제 의학 잡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에 연재가 됐어요. 그게 이제 세계 의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음을 바꾸니까 죽을 병도 살아나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의 UCLA 의과대학의 교수로 특채가 됐어요. 즉 언론인이 의과대학 교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과대학에서 이제 환자들에게 마음을 바꿔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일에 종사를 10년 동안 한 후에 그분이 쓴 책이 희망의 생물학, The Biology of Hope. 그 희망의 생물학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심장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2명의 심장병 환자에 대한 이제 대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노먼 커스가 근무를 할 적에 어떤 40대 여성이 삼천판 협착증이라는 심장병으로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삼천판이란 말은 우리 심장에 4개의 방이 있는데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렇게 피를 짜면은 우심실로 내려갈 때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이 3개의 문이 닫아졌다 열렸다. 피를 짤 때는 딱 열리고 피가 넘어가면은 역류가 안 되도록 딱 닫아져야 돼. 그런데 이게 약간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삼천판 협착증을 이제 영어로 트리쿠스피드 삼천판 스테노시스 협착증. 그래서 트리쿠스피드 스테노시스 환자가 이제 입원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의사들이 회진을 하러 왔는데 그 삼천판 협착증 환자에 이렇게 이제 청진기로 청진하는데 오, 뷰티풀 TS. 이 말은 전형적인 삼천판 협착증 그런 청진음이 들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조교수도 들어보고 또 밑에 있는 레지던트 4년차, 3년차 막 이렇게 들어보고. 대학병원에 가면은 회진할 때 아침에 주임 교수하고 부교수, 조교수 오게 되고 레지던트 뭐 4년, 3년차 이제 그다음에 의과대 학생들이 몇십 명이 같이 따라오지요. 이제 그것은 이제 그걸 실습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전형적인 뷰티풀 TS 삼천판 협착증 청진 음이니까 여러분도 들어봐. 그러니까 이제 또 조교수도 들어보고 밑에 있는 레지던트도 들어보고 이렇게 이제 다 들어봤습니다. 이걸 한 번만 들어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의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의과대 학생들이 이제 TS 환자가 입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 와가지고서 뭐 이 학생도 들어보고 저 학생 들어보고 뷰티풀 TS, 뷰티풀 TS. TS란 말이 트리쿠스피드 스테노시스 삼천판 협착증입니다. 근데 이 TS라는 병은 삼천판 협착증은 별병이 아닙니다. 이건 생명과 관계가 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뭐 가지고도 뭐 다 천수를 사는 병인데 그 이튿날 아침에 회진을 하러 갔는데 이 환자가 가물가물 곧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삼천판 협착증 TS가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TS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다 TS다. TS란 말이 트리쿠스피드 스테노시스 삼천판 협착증이다. 아니다. 터미널 스테이트라. 터미널 스테이트란 말은 곧 임종 직전의 말기 마지막 상태, 죽기 직전의 말기 상태를 터미널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TS를 트리쿠스피드 스테노시스를 터미널 스테이트로 이 환자가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 환자가 직업이 도서관 사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긁게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십자우환이라고 조금 서투른 지식이 사람 잡는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을 죽을 병이다, 말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곧 죽어가는 거예요. 3일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환자가. 절대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반대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말기, 진짜로 터미널 스테이트, 말기 심장병 환자가 이제 입원했는데 아침에 이제 그 주임 교수가 이제 그 중증 말기 심장병 환자의 청진을 해보니까 뷰티풀 갤럽. 갤럽이란 말은 말이 막 뛰어갈 때 나는 말발굽의 잡음을 갤럽 사운드라고 합니다. 뷰티풀 갤럽. 이게 이제 이 갤럽 사운드가 들리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갤럽 사운드가 들리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심장 마비가 오는. 그러니까 이제 또 밑에 조교수도 들어보고 레지던트도 들어보고 계속 들었어요.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갤럽 환자가 입원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뭐 낮에 와가지고서 이 학생도 들어보고 저 학생도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제 뷰티풀 갤럽, 뷰티풀 갤럽 이렇게 이 환자는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1, 2주 만에 좋아지고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살 사람도 죽게 되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먹게 되면은 죽을 병 환자도 산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예, 저희 병원에요. 한 3, 4년 전에 78세 된 그 할머니 환자가 50년 동안 온갖 병 때문에 수많은 병원을 다녀도 안 돼갖고 저한테 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잠이 오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우울증에다가 수많은 병을 가지고 왔는데 이분은 20살 때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제 원수하고 만났어요. 술주정뱅이에다가 남포간 이제 남편하고 만나는데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할 때 가지고 시집 올 때 온 농을 말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 남편이 술이 취해가지고 몽둥이로 다 때려 부어버리고 사흘 걸음으로 그냥 주먹질을 하고 매질을 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같으면 안 살 텐데 옛날이라 참고 사는데 도저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계속 슬픔과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이제 절망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 유지 유전자는 다 꺼져버리고 행복 유전자는 다 꺼져가지고서 온갖 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의 환경을 바꿔야만이 치료가 된다는 거. 그래 유전자가 건강 유지 유전자가 켜진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뭐 제가 말을 해갖고 잘 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그 특별한 마인드 교육 하나인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보냈는데 거기 가갖고 이분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남편이 악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악하고 거짓되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발견하고 마음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정말 이제 다시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 대신에 희망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이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또 한 번은요. 한 5, 6년 전에 82세 된 말기 간암 환자. 이분은 정말 고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제 이런 분인데 C형 간염이 간암이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우리 여기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뭐 석 달은 못 넘기겠다. 한 달쯤 있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호스피스로 가라 하는 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재주로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선 시간에 말한 뉴욕에서 온 유방암 환자처럼 육체 환경을 자연으로 돌리는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하게 하고 이분은 이제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믿느냐?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사야서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그분과 그 가족들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저가 한 제물로 걸어가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해놨다. 그래서 다 나음을 입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걸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제 이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000번 정도씩만 말을 하고 그걸 믿도록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10,000번을 이야기하는데 3시간 반 걸리는데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암이 다 사라졌는가 이제 보려고 제가 초음파로 봤는데 암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 암 면역 평형 상태다 그래요. 암 동면기, 암 휴면기, 암이 잠들어 있어요. 암이 나를 공격하는 걸 멈춰버렸단 말입니다. 왜? 유전자가 이제 바꿔져 가지고서. 지금 이제 현재 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이 이제 3대 사망 원인인데 앞으로 21세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병보다는 가장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병이 앞으로 다가올 병이요. 이제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병, 그 다음에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와 같은 것이 21세기 후반에 가장 이제 난치병으로 이제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목숨은 오래 사는데 치매가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치매를 어떻게 치매에 안 걸릴 거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치매 연구의 그 유명한 스노우든 박사가 치매 연구를 했는데 그 스노우든 박사의 그 치매에 대한 연구책이 The Non-Study, 수녀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치매에 안 걸리는가? 어떤 사람은 빨리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괜찮은가? 그래 이제 아무리 조건을 같은 데를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샘플이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수녀들을 다 이제 피검, 어떤 수녀는 60대만 돼도 치매가 오는데 어떤 분은 80대 후반이나 90살까지 있어도 치매가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피검사를 하고 뇌 MRI를 찍고 했는데 뭐 특별한 단서가 안 나와. 자, 일기장을 좀 보여달라 해서 이제 그쪽에서 협조를 하고 일기장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발견된 것입니다. 자, 80, 90이 되도록 치매에 안 걸리는 수녀들은 일기장에 쓰는 게 많아요. 아, 오늘 내가 어디 병원에 봉사를 갖고 휠체어를 밀려주면서 재밌는 이야기도 해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환자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졌다. 자, 내일은 또 가면 얼마나 좋아졌을까. 이렇게 그냥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내용을 쓴 일기가 있는 분들은 치매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젊어 60대만 돼도 치매가 있는 수녀들은 보면 일기장에 거의 쓴 것이 없어. 아, 오늘 또 재미없다, 지루하다. 아, 내가 뭐라고 수녀가 되었던 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치매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행복물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스위치가 딱 꺼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삶의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자연환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이제 잘 그 햇볕을 쬐고 걷고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야 되지만은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 이제 마음에 어떤 게 중요하냐 하면은, 자, 우리 마음에 기쁨과 설레임과 이제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은 어떻게 했었냐. 이 세상에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쓸모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많은 그 이렇게 은퇴자들이 그 퇴직금을 받아가지고서 사회복지가 잘 되고 이 자연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이 나빠진 것들을 언론에 보셨죠? 아, 그들이 거기 가게 되면은, 사회복지도 잘 되고, 레저시설도 좋고, 또 성가시킨 사람도 없으니까 뭐 잘 살겠다 하는데, 왜 건강이 나빠집니까? 목표가 없어요, 살면. 아, 사냥이나 낚시나 골프나 이런 것도 몇 번 하면 말지.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 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으면 조물주가 쓸모없는 사람 빨리빨리 폐기 처분을 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강이 나빠지고 빨리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치매를 예방하기도 하고 장수하는 비결은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쓸모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타인에 대한 봉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봉사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냐.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한테도 말하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바는 성경의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모두를 무죄를 만들어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대신에 죽어서 자, 우리를 죽을 필요가 없이 영생을 줬다. 우리는 무죄와 영생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에게 이런 걸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확정돼 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특명으로 사형수를 무죄 석방하고 사형 면제를 해주게 되면 그 사형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저는요, 학생 때, 저희 학생 때는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막 수천 명씩 교도소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학생 때 데모하다가 한두 달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형수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사형수는 같은 교도소 감방 안에서도 또 이게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형수가요, 살인에다가 시체 유기, 사체를 이렇게 토막을 해가지고서 묻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사형 확정이 돼가지고 대법에 확정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데, 제가 이제 그 사형수하고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살인을 하고 시체 유기를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얼굴도 선하게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어린애들이 배가 고프면은 자기도 배가 고프겠지만 그 보리밥을 반을 나눠가지고 먹으라고, 나는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제 마음에 우리는 이제 학생들은 한두 달이면 금방 이제 풀려나는데 저분은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떻게 저런 선한 사람이 저렇게 했는가.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선한 사람에게도 악령이 들어오면은 그 악령에 끌려가면 살인도 하는구나. 우리가 모두 다 살인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걸 저는 복음을 배우면서 뚜렷하게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요. 사형은 보통 제가 교도소 안에서 듣기로는 6시에 죄수자들 취침을 하는데 한 4시쯤 사형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4시에 감방 문을 열쇠를 따면서 사형수 있는 방에서 아무개 나와. 그러면은 그리고 팔짱을 딱 끼고 교도관들 가게 되면 사형수가 마음에 드디어 이제 운명의 날이 왔구나. 그래서 사형 집행장으로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교도소장실로 데리고 가더니 교도소장이 아무개 너 오늘 무죄 석방이야. 너 사형 면제야.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네. 오늘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사형수로 태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종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DNA가 죄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이 지구는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감옥과 같다. 예. 그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형수에게 말해, 당신은 여러분 무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사형 면제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죄 석방입니다. 여러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무죄와 사형 면제를 선언한 것 같은 말로 하면 놀라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저는 복음이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우리 자리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 그냥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우리 앉을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걱정되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더 살면 더 좋고 주변에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쓸모있는 일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나 행복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우리의 마음의 환경을 바꿔서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